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자사의 게임용 GPU 신작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황 CEO는 현지 시간 8일 성명을 내고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구매량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되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이 2,25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4%,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기업의 주가는 3% 이상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결정을 발표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은 이날 올해 투자 규모를 24조 3천억 원가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간밤 뉴욕 증시부터 또 오늘 아침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과연 어떤 일들 있었을지 주요한 사안부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이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과 또 12월 민간 고용의 부진이 국채 금리를 두고 대립각을 벌이게 되면서 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공개됐었던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 대다수의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판단을 했지만 또 반대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적 인물이죠.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라는 맥락의 발언을 던지게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소 혼재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또 양자 컴퓨터와 드론, 우주 개발, 전기차 등등 그간 급등세를 보였었던 이 테마 기술주 위주로 좀 급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속에서도 그대로 커플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면서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 CEO 간의 회동 이슈가 뜨겁습니다. SKC 유리기판이 엔비디아에 공급될 것이란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이 시각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젠슨 황 CEO의 정정 발언까지 안도 매수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 HMPV, 독감 등 기존 호흡기 감염병 이슈 지속과 더불어서 다음 주 JP모건 컨퍼런스까지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의 일부로 이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BBC의 보도에 따르면요. 현재 영국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최대 50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들랜드와 버밍엄, 쿼널, 이어서 햄프셔 등등에서도 잇따라서 위기 상황이 선포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특히 유의하시고요. 반드시 백신 접종, 반드시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력주들 지금 이 시각 급등하네요. 최근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겨울철 전력 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를 돌파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온 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43% 올라서게 되면서 2,530선 막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 여전히 오늘도 강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개인은 나란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래도 닷새 연속 외국인 순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고무적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13% 다소 약하게 현재 장 초반의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1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현재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네요. 정말 오늘도 이슈로 한가득한 그런 시장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지켜내 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완벽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지금 바로 이제 또 여러분의 새로운 정오의 템베거 구원투수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오늘도 이슈로 아침부터 가득했던 정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예. 그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이슈를 보자면요. 이 트럼프가요. 정말 예. 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거를 보고 또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예. 1차적으로 트럼프의 전략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흐름들인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영토의 어떤 변경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영토의 변경은 로우 전쟁을 통해서 힘에 의한 무력에 의한 영토 변경이 됐었죠.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어떤 흐름의 어떤 맥을 짚어냈는데 이걸 보고 있던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힘에 의한 또는 경제력에 의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의 또 중심으로 안보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나마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 그게 이제 안보 전략하고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또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북미 수교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막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이슈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해운주나 방산주 이런 부분들도 의외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이슈는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은 가장 특이한 부분들은 외국인이 1월 3일부터 계속해서 연속 5영업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죠. 코스피에서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정말 다른 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방향성 1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좀 생각되고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당분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선물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프로그램 매수하고 이 현물 매수가 같이 이제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환율하고 같이 연관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바라보셔야 하는데 그런 어떤 흐름에서 코스피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올라줬던 강력한 힘은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또 수급적으로 또는 투자 심리 쪽으로 상방형으로 좀 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5일선을 타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단은 열려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층으로 보시면은 2단층 그러니까 2660 정도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너졌던 자리 여기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의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잠깐 보시면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회된 숄더의 형태 여기서는 조정이 좀 길었죠. 한 달 주기 사이클인데 여기서는 5일 정도 올라왔고 지금은 한 4일 정도 조정인데 보통 일주일 상승, 일주일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보의 국면이 있다 할지라도 테마적으로 왕성하게 지금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추세선 상단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766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코스닥의 흐름들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변심을 가져왔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에서 환율 쪽으로 바라본다면은 환율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21선이 이탈이 되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환율은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최근에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커지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수출의 입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 워낙 약세가 좀 되죠. 세 번째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그 가져왔던 기본 관세 10%는 동맹국도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벌써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남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워낙 강세가 진행이 돼야 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약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은 일시적으로라도 현재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은 지금 다우존스 차트의 모습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조용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추세 이탈 뒤에 박스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취임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서 선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약간 디커플링적인 그런 양상이 지금은 전개가 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뎌지는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견조한 그런 흐름들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오늘은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이 추세선을 타서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악재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이제 디커플링 부분들의 차별화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거리고 조정을 보여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의외로 강하게 1월 달은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대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식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더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오늘도 만나봐야겠죠. 이 실시간 상승 종목 탑
파이브. 오늘의 이 상승 종목은요, 바로 에이펙트, YC템, 한빌레이저, STX 그린로지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재가 굉장히 로봇부터 DDR5, 조선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소재를 보자면 아무래도 좀 DDR5가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지 않나 싶네요. 바이든 정부가 또 우방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AI용 반도체 수출 구매를 제한할 그런 계획을 밝혔었죠. 여기에 같은 재료인 지금 JT도 지금 상한가에 잠겼고요.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이 에이펙트 상한가에 잠겼었죠, 전문가님. 예, 이제 에이펙트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에이펙트가 한 25%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DDR5 부분에 대한 테스트 양산, 그다음에 패키징 이쪽 관련된 어떤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엔 HBM 위주로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은 DDR5의 전환이 4에서 5의 전환이 상당 부분 오래전에 진행이 됐지만은 요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CPU나 이런 쪽의 어떤 부분들이 인텔에서 재빠르게 공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받지는 못했던 그런 요소가 좀 있지만은 전체 시장의 트렌드가 데이터 센터의 HBM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온 디바이스, 그다음에 PC 쪽으로 AI가 확대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고, 물론 DDR5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픽용이 GDR6, 7 이렇게 있는데 현재 오리지널 5세대의 어떤 변형되기 때문에 앞에 GDDR, LPDDR 이런 부분이 더 앞서간다 해서 새로운 DDR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트 부분들이 최근에 CS2025의 어떤 이슈, HBM이 이슈가 되고 오면서 또 새롭게 또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어떤 순환매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에이펙트 부분들이 약간 대장주라고 이제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이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는 조정이 오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섹터주 쪽으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 부분이 좀 진행이 되죠. JT 오늘 상한가 갖고 에이펙트가 24% 진행이 됐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엑시콘이라는 업체, 테크윙 이런 부분들이 약간 유명하죠. 유닛 테스트도 유명하고. 근데 엑시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관련 검사 이런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아직 이 시세가 좀 덜 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콘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후공정 관련된 그런 부분, 검사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오랜 동안 박스권이죠. 박스권 하단에서 일시 이탈이 됐다가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6% 정도. 그다음에 장중에 어떻게 보면은 음봉 조정. 그러니까 눌목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이제 신규 매수 공략하기로는 그렇게 매우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오장에 밀리면 밀수록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에이펙트하고 엑시콘 유닛 테스트 이런 후발적 같이 하시면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 상승률 상위 종목군이 YC캠이죠. YC캠은 유리기판으로 많이 알려진 잘 아신 부분인데 오늘 23%가 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섹터주 쪽에서 보면은 SKC도 뜨고 있고요. 기판 관련된 소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 YC캡, 그다음에 필옵틱스, JNTC, HB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떠주고 있는데 HBM에 대한 소재를 공급한다든가 절단 기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쪽 유리기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JNTC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거의 오늘 대거 부상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YC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YC캠은 알다시피 유리기판이라 할지라도 반도체 관련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소재 쪽 유리기판을 만드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쪽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뭐 반도체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YC캠 같은 경우는 24%가 좀 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은 약간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YC캠도 공략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후발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보자면은 HB테크놀로지 검사 장비 쪽에 어떤 그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음봉이 떨어졌고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음봉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들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갭으로 돌파하고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HB테크놀로지를 차라리 후발주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쭉 보면은 그 중에서 한빛레이저가 약간 눈에 띕니다. 한빛레이저가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강세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빛레이저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레이저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빛레이저는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용에 들어가는 레이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빛레이저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은 2차 전지가 이제 폭발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마커 기술 이게 응용이 될 수 있다 해서 한번 이슈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는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특히 레이저 분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공 기술의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공정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절단 가공을 하는 그런 공정은 이 기계가 대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칼로 자르는 거하고 2차 전지 어떤 그런 부분들 제조 과정에 있어서 레이저로 자르는 부분하고는 어떤 성능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서 중장기 성장성 기술력에서는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슈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빛레이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시총도 가볍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쪽은 아니고 만약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쪽에 전기차 쪽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은 이제 이 방열 소재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코스닥 시스라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스라는 종목군도 시총이 가볍지만은 기술력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번 숨겨진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스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유리기판 쪽의 핵심들
부분들이 이제 Y시캠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 오늘 뭐 3개를 했고요. 나머지 쭉 한번 보면은 쭉 한번 더 살펴보면은 그 제가 언급을 했던 뭐 필옵틱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SX 그린 로직스가 오늘 올라와 줬는데 SX 그린 로직스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 이제 해운 쪽의 흐름들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파나마 운하 이건 미국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그린란다를 팔아라. 거의 강매를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위주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재편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깔려 있고 또한 이것을 이렇게 많이 이슈화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류 쪽, 해운 쪽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 파나마 운하 이쪽 계속 진행이 될수록 계속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X 그린 로직스가 뭐 다른 쪽에서도 뭐 그런 이슈가 있지만은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오늘 전체 올라온 것에 대한 한 절반 정도가 조정이 있으면은 여기서 좀 더 조정 하루나 이틀 정도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 이슈가 또 그린랜드 현재 매각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로보티지라는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지라는 종목은 종목 상담 시간에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대 주주가 LG 쪽에 좀 해당이 되고 LG는 로보티지하고 로보스타를 주요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티즈 부분들의 어떤 개미 시리즈,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일개미, 안쪽에서 돌아다니는 부분들은 직개미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자율주행 또는 협동 로봇에 대한 이동식 어떤 컨셉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상당 부분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완벽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술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 아래 단계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지 못한 분들은 로보티즈에 2차적으로 집중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 정도 올랐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조정 이렇게 뭐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직전 고점 돌파 안착. 횡보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5일 정도가 되면은 상승의 어떤 단기 조정이 거의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감싸고 일어났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뭐 숨고르게 해줄 수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오늘 올라와줬던 부분이 로보티즈가 있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보스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LG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보티즈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로보스타도 이런 비슷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로보스타는 LG가 일대 주주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슈가 더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이렇게 보신 모든 종목들 그리고 테마까지 저희 전문가님과 이따가 함께 더 자세한 방법 알아볼 거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문자 신청 지금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방법, 함께 해가는 방법,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삼성 SDS 들어와 있네요. 12만 8,200원에 30%. 지금 이 시각 2차 전지단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 SDS 12만 8,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 이상 다소 약하게나마 내려서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수를 하신 지는 그렇게 얼마 되시진 않은 것 같네요. 전문가님, 삼성 SDS 어떻게 한번 전략 짜볼까요? 예, 삼성 SDS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차트로 일단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제 기업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요. 지금은 한번 시세 부분들이 이제 11만 4천 원 정도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17만 4천 원 정도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한 60% 정도밖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더블 보통 가는데 60%가 좀 넘게 올라와 줬던 건데 계속해서 이제 침체를 보여주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거의 왔습니다. 12만 원, 12만 8천 원 정도 왔는데 지금 이제 추세로 보면은 거의 지금 눌림목이죠. 2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냉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 SDS가 약간 뭐 침체된 그런 후발주자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약세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12만 8천 원인데 지금 가격에 뭐 사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기술적 반등을 충분하게 노릴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올라와 줄 수 있는 위치가 약 13만 8천 원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더 장이 좋아지거나 했을 때는 여기가 냉난점이기 때문에 1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성장 주도 섹터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13만 8천 원 정도가 있을 때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국제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 조금 높게 구매를 하셨네요. 또 30%의 비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구매가, 이 단가를 보니까 지난 8월쯤, 최근에 들어가신 건 아니고 지난 8월쯤 엠폭스 유행할 당시에 좀 진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또 국제약품 하면 뭐 수액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굉장히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국제약품 하면 항생제 쪽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슈가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물론
주요 이슈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항생제라는 그런 어떤 그 테마적인 요소와 겹치기 때문에 약품 사재기 관련된 이슈 쪽으로도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도 있지만은 최근 이슈에 대한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튀어주면은 이때 이제 매도 시점을 좀 잡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은 매수가가 6,500원이면은 좀 더 약간 높은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물려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가격이 저점 부분들이 4,600원 정도의 저점에 좀 해당이 되고 지금은 고개를 살짝 들었고 횡보했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슈팅이 좀 들어와 줄 수가 있지만은 슈팅이 된다 할지라도 오래전에 형성이 됐던 8,100원 또는 그 중간에 한 7,700원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으로 보면은 7,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마다 어떤 이 저항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뚫어주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이슈의 주도주나 대장주 이쪽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500원 정도가 되면은 매도 시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엑세스바이오. 역시나 좀 시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6,350원에 10%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엑세스바이오 0.61% 올라서게 되면서 6,63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예, 나름대로 체외 진단 또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엑세스 바이오는 체외 진단 쪽 할지라도 미국 시장에 어떤 코로나 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진출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 중에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엑세스 바이오를 약간 높게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른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이슈는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상 어떻게 보면은 질병, 전염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그 중국에서도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다른 질병들이 계속해서 융복합되면서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슈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로 이제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한번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개를 들고 나서 여기서는 하루 쉬고 올라갔지만은 보통 일주일을 이제 상승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2차 상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저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올랐죠. 1, 2, 3, 4. 오늘이 4일째, 내일이 5일째죠. 행보를 해주고 5일선이 닿으면은 한번 2차 슈팅이 되고 이렇게 한번 크게 접어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상승이 되면은 주봉상으로는 뭐가 되죠? 적산병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2주째는 쉬어가는, 3주째는 강세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는 다른 진단 키트 업체보다도 높은 밸류션, 미국 진출에 대한 호재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높은 방점을 주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색타주 쪽으로 한번 보면은 진단 키트 쪽에서도 잠깐 오늘 많은 종목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진단 키트
쪽에 보면은 다른 엑세스 바이오 외에도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보면은 엑세스 바이오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반등 시에 매도 시점. 그러니까 목표가를 이야기 안 했는데 목표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2단으로 올라간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9,000원 이 정도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매도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보시고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명,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참고해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만나볼 종목은요. 필에너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14,140원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지금 계속해서 살짝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필에너지 14,32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0.4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지금은 약간이지나마 수익권에 머무르고 계신데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은 이 수익 확대 가능할까요? 예,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여러 가지 부분 좀 해서 약간 힘든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그 부분에 어떤 계속해서 잠식이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약간은 어떻게 뭐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2차 전지 조립 공정에서 레이저 로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단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일반 공정이 아닌 레이저로 가공이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한빛 내수도 이러한 어떤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에너지도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 정도 기술적 반등은 있어 보일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반등 외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들은 힘이 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을 일단은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전체 이제 시장의 흐름들이 완벽한 쌍바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매집 단계, 박스권 돌파 한 번 정도는 순환매 부분들이 나와줄 수가 있지만은 이때 형성된 매물에 막혀서 한 번 더 이렇게 고전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선은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자면은 11,200원 부분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거의 한 19,000원이 살짝 못 되는 가격이 저항선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좀 더 안전한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17,000원 정도가 안전한 어떤 반등의 목표가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7,000원 플러스 알파선에서는 매도를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또는 이게 17,000원, 18,000원에서 다시 한번 장기 박스권으로 움직여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17,000원 플러스 알파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한미 반도체. 네, 드디어 들어와줬네요. 10만 9천 원에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어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14%의 급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시각은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게 되면서 11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면 최소 작년 10월부터 좀 짧지만은 않은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 전문가님, 한미 반도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갖고 있어 볼까요? 네, 좀 더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 한미 반도체 이제 부분들은 HBM에 없어서 안 될 절대적인 장비, TC본도
부분이죠. 연lap착으로 해서 HBM을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최초로 개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을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 해자 전략을 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봉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2023년부터 10,000원짜리가 거의 19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좀 했죠. 거의 한 20만 원이나 보면 20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던 기념비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요, 중요한 부분들은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되는데 독점이 언젠가는 깨질 확률도 많고 고평가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하락 추세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깨지면은 횡보 추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횡보 추세로 바뀐다는 것은 현재 그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력, 펀더멘탈이 있죠. 그러면은 횡보 추세가 바뀌면은 이런 삼각 수렴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되면서 직전 고점까지 또는 근접까지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에 슈팅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넥라인점이 여가 있는데 넥라인점을 돌파를 좀 해줬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은 숨구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추세로 이제 보시면은 지금 66,000원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더블이 되는 부분들이 13만 원 정도, 13만 2천 원, 13만 원 3천 원 정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3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 가제 10만 9천 원인데 아무튼 13만 3천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목표가를 두고 보시고 이때 마디매매 전략들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숨은 CES 수혜주 중 하나죠. 16만 5,800원 3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각 약하게나마 눌리고는 있지만 17만 1,300원 선, 17만 원 선을 단단하게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그래도 차트상으로 잘 이 60일선까지 안착을 해줬네요. 전문가님, 잘 가져가 볼까요? 네, 자, LG 이노텍은 LG에 관련된 부품, 광학 장비, 반도체 기판 관련된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현재 만들어내는 업체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침체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다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성장성 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슈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실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1선과 61선 이렇게 수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정도는 바닥권, 박스권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데 121선에 해당이 되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가 있죠. 가격은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 정오의 템베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2,520선에서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5일째 순매수력 보여주고 있네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FOMC 의사록과 고용지표를 소화하면서 이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에이펙트 주목해 봤는데요. DDR5와 GDDR6 테스트 양산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